예,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770에서 1780선 사이에 갇히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마지막 거래일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1777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481포인트, 480선에는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면서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1시 구간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코스피는 2포인트 오른 177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78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78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상승폭을 제한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 수급이 지수의 방향을 좌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5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347억 원 팔고 있고요. 투심 쪽에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기관도 매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기관이 31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17억 원 팔고 있고요. 사고 있고요. 이게 프로그램 쪽에서도 5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코스닥은 1.5포인트 오른 48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82포인트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483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481포인트와 483포인트 사이에서 조금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9억 원 팔고 있고 기관 역시 75억 원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8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 역시 매수가 들어온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증시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원 40전 하락한 118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지난 주말 종가와 같은 1183원에 출발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장 초반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다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117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180원대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와 증권주, 화학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철강주와 IT, 자동차는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6% 올라가고 있고 LG화학이 0.2%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포스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0.7% 떨어지면서 50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 현대차가 3%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6%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가 1.5%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0.7%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21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유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CJ오쇼핑 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가스터디만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서와 다음, 태웅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건설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4대강 관련주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건설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대강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공영이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이 10%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수건설과 삼호개발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슈퍼박테리아의 경계력을 내렸다는 소식에 오늘 신종플루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KPM테크와 웰크론이 4% 오르고 있고 보령 메디앙스와 KM이노칩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회사들이 자회사 저평가 매력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와 LG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LG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SK 역시 1.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CJ가 5%, 6%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하나와 LS도 3%, 4%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요 유통업체들이 추석 선물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올해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석 선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5.8%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CJ 홈쇼핑 1.4% 오르고 있고 신세계와 GS 홈쇼핑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발표와 또 미국 벤 버넌키 의장의 연설 등 주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대응에 이번 주 투자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장중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약간 눌렸습니다. 한 1776선에서 강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10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좀 전에 시황센터에서 살펴봤듯이 오늘 건설주와 증권주가 강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대감이 건설주를 위쪽으로 끌어당기고 있고요. 또 4대강 관련주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지수가 오르니까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의 추가 부양 대책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이번 주 좀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추가 부양 대책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런 기간 조정을 받는 도중에도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부양 대책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특히 대림산업이나 GS건설과 같이 그동안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1700 구간에서 소화가 되면서 이제 1800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은 하고 있는데요. 1800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12조 원을 넘어서는 1800 대기 물량들이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1770에서 1800을 넘어갈 때까지는 아무래도 증권주가 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만 반짝 뛰어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하반기 그래도 유망 테마로 보고 있는 두 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설이나 증권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은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공급 부족에서 이렇게 마진이 계속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2011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화학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예, 증권과 건설 그리고 화학 업종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관심 종목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 두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볼게요. 예, 첫 번째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면요.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12월 달에 돌면서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계속 돌아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무 조정책을 좀 마련을 했고요. 또 최근에 시장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아무래도 지금 금호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 5.61%를 매각을 해서 3천여억 원 상당의 좀 추가적으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재무구조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크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는 대우건설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6,000원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존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더존비주온은 정부와 함께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나 IFRS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SK텔레콤하고 좀 모바일 산업에도 좀 진출을 했는데 더존비주온의 신규 사업 보고서를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세금 계산서나 뭐 IFRS 같은 경우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이거는 영업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시는 측면이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업 비용 증가가 3분기, 4분기가 되면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더존 비주원 지금 18,000원, 17,000원대까지 내려와 준다면 좀 한번 모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는 예전 고점이었던 25,000원 그리고 손절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가 15,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린 측면이 있는데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선 사이에서 모아가기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목표가 25,000원 정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더존 비주온에 이어서 금호타이어까지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이죠. 스타 Q&A 순서를 함께합니다. 예,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문자 번호니까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막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KH바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종목 이름만 적으셨고요. 비중과 가격을 적지 않으셨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주가 흐름 보고 향후의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예. 일단 KH바텍 말씀을 드리면 지금 14,600원에 KH바텍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15,000원, 16,000원 이상 가야 되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노키아의 휴대폰 판매량이 좋지 않다 보니까 노키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KH바텍의 주가 흐름 또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주봉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주봉을 보시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13,000원, 14,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노키아의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3분기 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3분기에도 크게 지금보다 실적이 호전될 것 같지는 않고요. 4분기까지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갤럭시 S나 KH 아이폰 4 같은 어느 정도는 좀 히트 상품을 좀 노키아 쪽에서도 출시를 해줘야 KH바텍 또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상황은 일단 주가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보실 수 있지만 기간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제가 가지고 있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29,554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추가적인 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매수한 가격 이상이 올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 하나오 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부터 볼게요. 예, 삼성중공업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중공업 전에 일단 중공업 얘기를 좀 드리면 작년에 중공업주가 크게 상승을 못했습니다. 2009년에 주가가 충분히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주들이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배경을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중공업주들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 하반기에 후기로 갈수록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하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에는 아무래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초반에 있던 삼성중공업이 지금 20%,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1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게 중공업주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4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상당히 고가일 때 2008년이나 2007년 정도에 중공업주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을 때 좀 매수를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또 그런 좋은 시절이 올 수 있으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조선들을 좀 저가 수주를 좀 하면서 최근에 우려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저가 수주보다는 아무래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배들이 조금 더 선호를 받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다 기술력에서 굉장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29,400원이라는 가격대는 충분히 다시 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전에 왔던 57,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는 하겠지만 정말 중장기적 2년 3년을 보셨을 때는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화랑을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현재 한 27,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또 매수하셨던 가격대 올 수 있을 날이 오겠죠. 중공업주들도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테크윈 들어와 있습니다.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요. 71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테크윈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계속된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네요. 예.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를 봤을 때는 충분히 고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평가돼 있다고요? 예. 삼성테크윈의 영업이익이나 시총 그리고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삼성테크윈이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주식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테크윈이 이렇게 주가적인 흐름이 좋은 거는 아마도 삼성정밀화학과 삼성테크윈이 앞으로 삼성에서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찾아감에 있어서 주력 산업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11만 원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그동안 지루하게 박스권을 이어왔던 11만 원대를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돌파를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지를 보이고 11만 원대에서 약간 밀리기는 하지만 계속 11만 원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계속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좋은 뉴스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만 원대가 무너질 만한 확률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은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이 이끌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테크윈이 11만 원 지지를 받는다고 하시면은 제가 12만 1,000원까지는 보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크윈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수가 꺾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고평가 구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3만 원 이상 넘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종목입니다. 3분기까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4분기에는 아무래도 IT나 삼성테크윈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3분기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신다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12만 1,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9,00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윈 고평가돼 있는 종목이다. 매수하신 가격보다 일단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시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시겠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을 보고 가겠습니다. 동국제강을 23,5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지금 막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중기적인 추세가 궁금합니다. 224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동국제강 살펴주세요. 예. 중기적인 추세를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철강주들은 대부분 중국을 좀 많이 봐야 할 텐데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동국제강을 비롯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주가 또한 좋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를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은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관련해서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좀 유지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국의 철강 수요는 물론 길게 봤을 때는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경험하고 있던 일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철강이 들어가는 산업들, 조선 또한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특히 조선업이 발달을 했을 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인 모습이니까 제가 주봉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점은 이미 충분히 잘 다지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 특히 조선업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동국제강 또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우려라고 한다면은 동국제강을 비롯한 다른 현대제철도 비롯한데 중국의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캐파들을 조금씩 나눠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나빠진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라는 손절 라인은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었던 3만 원 부분까지는 한번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대구은행 보겠습니다. 대구은행을 사신 분은요, 1,800원에 50% 갖고 계십니다. 7911님께서 보내셨고요. 1,800원에 사셨으면, 수익을 꽤 보고 계시네요. 좋은 가격대 잘 사셨습니다. 대구은행은 목표가 얼마 정도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 지주사 전환이나 요번에 매물로 나오는 은행을 M&A 해서 회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PF 관련해서 부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대손 충당금 쌓은 것만 해도 뭐 3분기까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또 금리 인상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연말까지 보신다고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 특화된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고객 이탈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부산은행 같은 부산은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 대비해서는 대구은행이 조금 더 PF 관련된 부실이 좀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3분기에 뭐 은행들 대손 충당금 한 1조 정도 쌓을 텐데 뭐 2분기에 30조 넘게 쌓은 거에 비하면 뭐 크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1,800원이면 아주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제가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현재 뭐 박스권 구간 얇게 그리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구간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2월 달까지 간다고 하면 15,000원, 16,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유하시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구은행 봤고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기아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차 보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아차를 28,3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563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6개월가량 보유를 할 예정인데요.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가진 자의 여유겠죠. 지금 가격대는 일단 수익권 내 계시네요. 예, 기아차를 6개월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면 보유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기아차는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오면서 이제 주관사가 선정이 되고 현대건설이 어느 쪽이든 인수가 될 텐데요. 현대건설이 인수가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건설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엠코를 내세워서 지금 인수를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엠코의 재무적인 상황을 마련해 봤을 때는 뭐 6조에 가까운 현대건설 인수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렇게 매수를 좀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텐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6조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조 있습니다. 6조 예. 있는데 6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그 6조를 현대건설을 인수하는데 다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6조 중에 일부 3, 4조 원은 계속해서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유를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 현대 기아차 그룹에도 현대건설 인수는 당연히 뭐 불안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좀 얘기가 좀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될 텐데요. 현대 기아차는 아무래도 크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려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28,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포트가 충분히 열려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텐데요. 그때 조금 더 40%라고 하시면 50%까지 비중을 늘리셔서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상에서도 28,000원대가 뭐 이렇게 박스권 가격 하반대라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이 가격대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신 가격대까지 한번 올 수 있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소폭 밀려 있습니다. 오늘 1775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움직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매수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은 주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 지지가 되고 있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481선이고요. 하락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협회나 조합을 통해 대기업의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 교섭권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개별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분쟁 조정 협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사업자 단체와 당국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단 교섭권 외에 대기업에 대한 각 중소기업의 개별 교섭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양극화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가계와 건설회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 관련 부채가 무려 644조 원에 달해 정부의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우증권은 가계주택담보대출 337조 원을 비롯해 민간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식 82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125조 원, 지자체 부채 100조 원 등 부동산 관련 부채가 총 644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해도 최소 2년간 국내 주택 시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실업난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권이 신입사원 채용에 본격 나섭니다. 올해 시중은행들은 국민은행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신입행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내달 초 채용 공고를 내고 300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00명 이상 채용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신한은행도 9월 중순 전담 텔러 200명 등 40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농협도 하반기에 200명가량을 각각 선발할 예정입니다. 외환은행은 예년 수준인 100명을 채용키로 하고 9월 말 채용 공고를 냅니다. 한국시티은행도 2년 만에 정규직 공채 채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현금성 자산이 급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의 12월 결산법인 639개사 중 552개 기업의 올 상반기 현금성 자산 총액을 70조 9,500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보다 약 9%, 5조 8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당좌 예금,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집계에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등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은 훨씬 큰 규모로 예상됩니다. 거래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이 늘었지만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자제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더운 날씨 때문에 인상 찌푸릴 일이 더 많은데요. 내가 먼저 웃는다면 남들도 덩달아 행복해지겠죠. 자, 오늘 하루 행복한 얼굴로 투자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셨고요. 자, 오늘도 많은 시청 참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